그러니까 따질 게 많아진 거지. 조건도 많아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쪽팔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그쵸, 하면 그쵸.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지. 많아지는 나를 거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실 솔직히 그 사람은 나한테 별로 감정이 없을 텐데. 감정이 없을 텐데. 있을 수도 있지. 아, 없을 거예요. 대상도 없는데. 네, 그니까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카메라 보고요? 네. 어떡하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구석 신앙소 채널 주인이고요. 30대 중반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으시고 아무래도 성우 지망생이셨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귀르가점을 또 하게 될 수도. 이제 잘 때 들으면 좋은 우리 그건 나쁘지 않은데. 잘 때 들으면 좋은 우리 내 말이 그 말임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주제를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거 주제를 왜 정하게 됐냐?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결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결핍에 대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결핍은 어린 시절에 이 경험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연애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궁금해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저도 좀 얘기를 이제 같은 채널 주인장으로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저희 게스트를 모실 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게스트가 아마 2명. 예. 최종 2명이 나올 거예요. 지금 2명 나올 건데 그분들은 이제 제 지인이었고 이제는 여기 이 초록 색깔 아저씨 이 초록 아저씨의 그 지인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인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거예요. 아무튼 왜냐면 저는 아예 그 이미지를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뭐 외모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을 모르니까 저도 말로만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저희 채널에 와서 댓글도 좀 계속 달아주시고 꾸준히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 나중에 이제 게스트로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다가 맞아가지고 지금 자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봤는데 비주얼 때문에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꽤나 준수하게 잘 꾸미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 못했어. 그러니까 안 꾸밀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무에서 딱 처음 보는 캐릭터가 확실히 성우 준비를 이따가 말하게 될 테지만 성우를 또 지망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예체능계에 그 캐릭터가 좀 잡혀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그 게스트들에 좀 맞춰져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딱 반영을 해서 이 주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게스트들이랑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또 만나서 뭐 할래? 뭐 어떤 얘기 해볼까? 이런 얘기를 또 하셨을 거고, 거기에서 나왔던 주제가 아마 여기에 녹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게스트님의 아이디어를 좀 들었는데 센데 이따가 얘기하실 거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좀 게스트라서 게스트분께 먼저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족 관계가 나의 연애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게 뭔가 있을까에 대한.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초록 아저씨 분이 주제를 정해서 주셔가지고 그거의 내용만 준비했어가지고 일단은 주제가 결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불렀나? 그런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 그치. 왜냐면은 제가 친구 이제 개인적 지인이니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핍이란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보니 한번 결핍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네. 그래가지고 가족 그래서 지금 관계가 말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 응.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솔직히 말해서 가족 관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가 지금 뭐 전부 그냥 지금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세다고 하신 게 아유. 솔직히 말해서 그 막말로 응. 그러니까 애비 없이 커가지고 네, 예. 애비 없이 커가지고 예. 되게 이제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좀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한번 맺은 관계에 있어서 그 막 영원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막 우리 평생 친구야. 너랑 나랑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얕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잘 쳐냅니다 거의 프로 차단러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상대한테 완벽한 모습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리고 밉지 않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완벽한 모습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곧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네. 관계에서 그렇게 네, 모든 20대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네, 30대 뭐 중반 되니까 이제는 뭐 적응되고 고요해졌는데,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좀 더 연애 스타일이 나타나게 네, 됐다라고 맞아요. 하신 거고. 집착광이었어요. 어, 집착광.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그 학년이 올라가면은 친구랑 자연스럽게 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친한 친구한테 다른 애랑 놀고 있으면 나 쟤랑 친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지. 막 쪽지 써가지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런 거예요. 영원히 함께야. 막 너랑은 아,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일 수도 있겠는데 그 한 번 첫 연애 한 사람이랑 뭐 결혼까지 네네네. 그런 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애착에 관한 저 결핍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럴만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냥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이별한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부모님과의 이별이 왜냐면 되게 공감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지만 거의 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는 이제 대학생 정도 때인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아버지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게 오랜 기간 뭐 지금까지도 똑같지 계속 이렇게 생활해 오시니까 그거에 대한 결핍이 너무 느껴져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속돼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가 자식으로서 엄청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럴 것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큰 이별을 겪고 나서 이제 작은 이별도 겪고 싶지 않다. 맞아요. 상처 때문에. 비슷한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너무 아파서. 네. 그래요? 저는 왜냐면 요거를 이야기를 그 텍스트로 먼저 받아봤어요. 그 게스트님께서 해주신 거. 그걸 보고 나도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아버지가 그 절약 정신이 굉장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가스비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셨고 뭐 다른 집안 그러니까 가족 나의 부모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뭐 이제 친형 밑에서 자라고 친형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자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요즘과 다르게 되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굶어 죽는 게 다반사였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절약하는 거를 굉장하게 기본이다. 이건 되게 아껴 써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흘려서 닦아야 돼. 휴지 한 칸으로 닦아라. 막 약간 요런 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연애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연애에 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를 느낀다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이건데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혼자 살면서 생활하는 게 되게 그지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원해서 뭐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 전기세 이런 거 다 졸라 아끼고 그리고 연애할 때라고 얘기하면은 어 안 써도 될 돈은 웬만하면 안 쓰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끔 할 수 있는 금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그 오픈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데이트하다 보면 막 여기 뭐 이쁜 거 귀엽고 막 이렇게 한 액세서리라든지 뭐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편하게 여자친구한테 자기 뭐 이거 하나 할래? 뭐 같이 요 이쁘다 어울린다 이런 걸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금방 지나갈 것도 알고 이게 내가 직접 뭔가 이렇게 큰 아이템 큰 뭔가 이벤트여서 주는 느낌이 아니어서 어차피 지나갈 걸 알고 이건 낭비다. 너무 서운해하겠는데 누군가가 그래서 근데 이런 절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막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찬물로 씻어야 되고 근데 이건 아버지가 너 찬물로 씻어라고 하진 않았지만 수도세가 이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비로 나오나요? 뭐 집마다 그죠 보일러가 가스로 보일러비로 돌아가니까.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럼 나도 그걸 지켜야지. 그럼 찬물로 씻어야지. 그러면서 막 감기 걸리고. 이게 아버지가 아끼는 거를 그대로 막 어거지로 맞춰서 끼우다 보니까 그게 생활 패턴도 다 그렇게 되고 연애에서도 좀 한 끼 먹어도 좀 깔끔하게 10,000원 이하로 먹고 싶다. 근데 데이트하면 근데 별로 안 그러고 싶잖아요. 데이트하면 맛있는 거 먹고 못하죠 싶잖아요. 그렇게. 예. 그쵸. 네. 10,000원 먹고 못 헤어지지. 그러니까 10,000원을 3번 커피 먹으면 말을 안 해. 커피도 먹고 뭐 MT도 가고 뭘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막 돈이 빠바박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힘들어한 거야. 그래서 전에 이제 연애했던 친구 중에 네.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 막 전에도 이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아. 이분이랑 만났을 때 돈적으로 갭이 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잘 안 됐고 뭐 돈 때문에 헤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런 정신 때문에 제가 영향이 있었다. 아주 깔끔한데요. 음.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그 지나가다가 이제 오픈마켓 같은 거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너무 과소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미친 짠돌이 새끼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뭐 저거 먼지 쌓였어 이러면서 아니지. 가스라이팅 하시나요? 가스라이팅은 맞아요. 근데 아.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먼지 쌓였어라기 그거에 직접적인 거보다 네. 차라리 근데 저거보다 나는 나중에 그거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좋고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요거 그냥 구경하자. 이거 재밌잖아. 약간 이렇게 넘기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꽂으면 저한테도 다이렉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면 이런 거 못 알아서 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둘러보면서 이런 예를 들면 홍대나 뭐 신촌이나 재밌는데 좀 놀러 연남동 막 이런 데 가면 막 그런 오픈마켓 이런 것도 많고 그 분위기가 너무 즐겁고 '와 재밌다.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네.' 정도지 그걸 사 가지고 내가 이걸 진짜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안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소비적인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좋은데 그쵸. 근데 이게 뭐 재밌고 진짜 투자할 만하다 하면은 웬만하면 하고 근데 여자친구분들이 동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이 성향이 좋아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요러는 거는 좀 저렴하게 먹지만 요런 거에 좀 투자하고 막 재밌는 거 좋아해. 막 귀걸이도 되게 막 아기자기한 거 여러 종류로 막 해 보고 싶어 해. 그러면 요거 재밌다. 귀엽다. 나 이거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전체 이렇게 따지면 또 졸라 서운할 텐데 이 전체적인 비용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밥에서 100,000원 썼다? 그럼 요쪽에서는 100,000원을 못 쓰는 거고. 그렇죠.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없다. 진짜 그지같이 보겠다.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그쵸. 그게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치. 조금 돈에 대해서 이제 경제관념이 조금 아끼자는 주의였으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그죠. 차후에 연애에서 나온다 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있죠. 예. 우리 여자친구분들 중에? 예, 있죠. 어. 당연히 너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왜? 너무 진행 그죠. MC 멘트여가지고 유재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있어요. 왜냐면은 예. 그걸 이해를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음. 테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음. 뭐 나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랑 못 만나. 음.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아끼냐? 나를 안 좋아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그쵸. 있을 거잖아요. 네. 경험이 있냐? 예. 아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주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빠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거 맨날 얘기했던 거. 이 친구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마라샹궈야. 맨날 얘기해. 네. 마라샹궈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한 8,000원, 7,000원 하는 게 아니라 막 10,000원, 2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비싼 음식인데 나름대로 이걸 같이 맛있게 먹으려면 좀 한 2, 3만 원은 내줘야 돼, 적어도. 2, 3만 원 내줘서 먹는 게 제가 보통 그냥 회사에서 그냥 점심 혼자 먹으면은 10,000원 안쪽으로 한 7, 8, 9천 원 정도로 먹는데 이게 둘이서 해서 2, 3만 원 이렇게 너무 좀 비싸다. 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얘가 먹고 싶다 그러고 얘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얘가 샀어. 개이득?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3만 원어치를 샀으면 다른 데이트 아이템으로 3만 원을 저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가 3만 원을 냈잖아. 고맙잖아 나는. 고맙게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그러면 나는 굳이 그 3만 원을 내가 그걸 맞춰야 하니? 그냥 다른 게 뭐 조금 더 저렴하면 저렴하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꼭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박이 왜 있냐?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히 돈 적게 하는 거 좀 행복하진 않잖아요. 뭐 나 원래 막 되게 맛있고 좋은 거 막 파스타도 좋은 거 맛있고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좀 가격대가 나가. 근데 그런 걸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럼 못 먹는 거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비싼 거를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게 보통 비싸대. 요런 텐션인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을 써 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오빠도 3만 원어치 정도의 행복을 같이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요런 텐션이었어. 그러니까 막 돈 가지고 따진다는 느낌보다는. 근데 그걸 제가 뭐 맞춰 가기에는 좀 이게 걔는 이제 전 맨날 얘기했지만 아빠 카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빠 카드를 너무 마음대로 잘 쓰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용돈 받는 그냥 일개 일반인 아저씨여 가지고 그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되게 잘 맞았어요.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거야. 막 소비 습관 다 잘 맞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지.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해 이제 주세요. 네. 다음 맞아요.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결핍을 찾았으니까 이제 친구 관계에서 이제 어렸을 적 친구 관계에서 있었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연애에 미치는 영향 친구 관계에서 찾아보자. 친구 관계.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이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되게 뭐 나쁘게 말하면 되게 유난 떨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상황에 항상 몰입해 있었어 가지고 막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게 30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도 초록색 아저씨처럼 그냥 네. 신경 안 쓰고 아. 프로 그냥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데 이걸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반 그냥 친한 그냥 네. 친구인데도 그쵸. 이게 뭔가 막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쩌면 뭐
다 지나가는 나 왜 그죠. 이렇게 아저씨 같지? 사실 우리 다 아저씨예요. 왜 이렇게 나이 들었나? 사실 네. 근데 그게 진짜 많이 편하지.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별로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계속 에피소드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그 인간관계 스펙트럼이 단순해가지고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10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20대 때 지나고 나서니 보니까 그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10대 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정신 마음과 그 시대로 돌아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싶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그죠. 뭐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를 하자면 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설렁설렁하지만 저도 뭐 그 친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친구 거의 없는데 그 제가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넓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어지면은 더 챙겨야 될 게 더 많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더 고통스러운 거야. 맞아. 막 고통스러워. 근데 이제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더 그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고 사실 뭐 아니 뭐 생일 축하해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나중에 가면 귀찮아져가지고 그치. 그런 거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희 다 늙었군요. 아저씨들이에요. 요 채널 자체가 아저씨 컨셉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30대 아저씨들이. 근데 저는 그 약간 공감한 것도 있고 조금 뭐 다르다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 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뭔가 마음의 벽이라고 해야 될까? 뭐 나를 열어놓고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안 맞고 가는 것도 안 맞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성향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고 가는 거를 뭐 저도 막는다 막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가려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주차장 시스템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찍어 일단 찍으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대로 뭐 저희가 아까 그 카페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초록 아저씨께서는 자신의 영역에 마음대로 뭐 뭘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역에다가 이상한 짓 하는 게 너무 싫어. 그치.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건 바코드 딱 찍고 내가 누굽니다 하는 걸 알리고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여기다가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너 이상한 짓 하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 찍고 나가. 이거를 관리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지 않고 제가 기분 나쁜 걸 극도로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피가 있어서 한번 경험을 해봤어. 내가 같은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계속 이상한 짓을 해. 예를 들면 뭐 인스타 제 팔로워를 훔쳐봐요. 기능적으로 해놨잖아요. 뭐 불법은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냐 물어봐. 이 여자 누군데 친구를 하고 있는 거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인터넷 사람은 누군지 모르.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지. 계속 뒷조사하고. 그치. 그래서 뒷조사하는 건 내가 원하는 친구 상은 아니다. 그래서 얘랑 멀어져야겠다. 그 뒤로 좀 멀어지고 배척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야 아까 후반에 말씀하셨던 그 내가 만나는 소수의 그 소수정의 친구들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좋아지고 편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컨트롤 때문에 저는 편해지는 것 같아. 분명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있을 거야. 그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리는 하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용 공간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공용 공간인데 그 뭔가 이렇게 러그를 들춰보면 뭔가 시꺼먼 게 있어. 열쇠 구멍이 막 자물쇠가 막 7개가 달려 있는 게 있는 거지. 여기는 이제 인증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하니까 이해되네요. 네, 대단히 근데 추악해서 아니 더러워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들어오셨는데? 들어가니 몰랐어. 추악한 걸 보셨어요.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추악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당연하죠. 그랬다고 하는 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추악하진 않았다. 라는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하지 않으시구나. 네. 그래요. 맨날 이제 추악하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다. 아 그래요?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자연스러웠어. 좋았어요. 좋았어. 자, 이렇게 가족에서도 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린 시절에 그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향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연애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방식이라든지 트라우마. 있는지 뭐 지금 뭐 그냥 뭐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라는 것도 괜찮거든요.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근데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좋아하는 여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근데 그때 이제 여름이어서 하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들은 거죠. 근데 그 안에 그 겨드랑이 털이 그 멋진 걸 보셨구나. 보려고 하지 않았어. 보인 거지 뭐. 약간 보였어. 근데 겨드랑이 털이 이제 너무 길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그 공포감? 공포감. 나는 이제 여자들이 겨드랑이 털이 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전 그래서 제모하거든요. 너무 TMI인가?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모를 하는데 풍성하셨구나 그분이. 너무 포성했었어가지고 그게 좀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하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뭐 며칠 못 밀어가지고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샤프심은 괜찮아. 샤프심은 괜찮아.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전혀 날붙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흔적이 보이면 이게 너무 길어. 여기 팔꿈치까지 온다니까요. 그게 돼요? 그냥 좀 머리카락인데? 좀 과장해서. 좀 과장해서. 그게 막 이렇게 막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 있고. 그래서 좀 겨드랑이 털에 좀 민감하고. 생각 좀 못했는데? 겨드랑이 트라우마. 맞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험이 있어요. 같은 여자분이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뭐 두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건데 이제 이 이별에 이게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이게 뭐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진작에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성 관계잖아요. 뭐 뭔가 이렇게 썸을 탄다던가 이럴 때마다 한 주기적으로 내 자신한테 되묻더라고. 이 관계 괜찮은가요? 막 나한테 자신에게 나한테 이 관계 괜찮은가요?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나는 또 대답을 하지. 이거 맞나?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막 혼자만의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뭔가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배출할 수가 없는 거야. 중간중간마다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완전 딥하게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게 트라우마이면 트라우마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제 얘기예요. 비슷한 근데 경험. 되게 비슷해요. 제가 지금 저도 적어놓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첫 번째 거 뭐였는지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거. 네. 그래. 이거다 맞아. 이게 첫 번째 건 그거예요.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였던 분들이 그게 제가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모르지. 좋아는 해. 근데 그 좋아함은 호기심에서부터 먼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행들이 나올까도 너무 궁금해. 그냥 뭐 우리가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언행도 궁금하고 졸래 힘들었을 때 언행도 궁금해. 근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런 관계들이 되게 재밌고 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연애를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거 똑같이 저번 편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따로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 행동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굳이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네. 애초에 텐션이 "난 너를 너무 아끼고 있어."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누가 아냐. 그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여자친구분들 반발이 없었냐? 근데 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죠. 무조건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첫 번째고 음. 그 두 번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을 만나도 딥하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똑같은 맥락인데 네. 딥하게 어느 정도 딥하게 나름대로 어렸을 때 네. 갔다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 네. 근데 그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음.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그거 안 깊으면 되겠는걸? 약간 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깊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는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는 싶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고백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고백을 해서 잘 만나고 있지만 진심으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도 막 물어보면 어거지로 어떻게든 하고 약간 이런 거고 술 취해서 예, 그냥 술 취하면 사랑해. 기억 안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 안 나고. 사랑한다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욕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깊게 못 가고 깊게 못 가니까 헤어지는 것도 상처 좀 덜 받아. 이게 깊지 않았어 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래요. 근데 되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쪽에서. 저도 약간 회피하고 싶거든.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성장시킨다. 성장시킨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그거 있잖아요. 어린애가 막 모닥불에 손 막 넣을 수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불이라든가. 한번 뜨거운 거 알면은 절대 불 피하지. 손 안 넣잖아. 그런 거랑 뭐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약간 그 반반인데 네. 그런 맥락이면 오케이지만 약간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 그러면 즐겨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어야 돼.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야. 뭐 내가 겪고 싶지 않지만 회사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했어. 근데 다음에 할 땐 똑같이 하기 싫지. 하지만 좀 더 발전은 돼 있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회사 다닐 때도 원래는 막 그냥 약간 저도 아이여 가지고 업체 만나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막 그냥 안녕하세요. 뭐 막 요럴 수도 있는데 처음에 아기 때는. 근데 이제는 뭐 없지 그런 거. 뭐 그냥 편하게 하죠.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돈 벌려면 돈 벌려면 해야 돼. 그런 맥락에선 또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안 느껴봐서 그런지 딥하게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딥한 걸 뭔지 모르겠어. 너무 슬픈데. 네. 너무 슬프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좀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 막 여자 좋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오신 것 같아. 그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뒷바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무서웠지. 그죠. 무서웠어요. 지금 막 미치겠죠 막.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20대 때 아무도 10대 때나 20대 때 뭐로 그냥 이렇게 막 들이박아 버리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들이박았을 때 좋댔었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늦바람이 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불도저처럼 박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겁을 내는 거지. 겁이 많아지지. 겁을 내는 거지. 왜냐면 이게 뭐 잃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뭐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게 많아진 거지. 조건도 많아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쪽팔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실 솔직히 그 사람 나한테 별로 감정이 없을 텐데. 감정이 없을 텐데. 있을 수도 있지. 없을 거예요. 대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 부러워.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클럽을 가요? 아니 근데 클럽 왜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그렇게
아니지. 음. 근데 클럽에서 그런 찐사랑을 찾기라기보다는 네. 일단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음. 그 친구를 알아가고 아 뭔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즉석 만남 같은 비슷한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처음엔 좋아. 이렇게 좋아 가지고 뭐 이제 행복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게 약간 그 포인트가 잘못 잡힌 게 예. 깊게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만난 애초에. 여자랑 응. 뭘 어디까 뭐 응. 결혼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냥 놀라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노는 포인트로. 그냥 재밌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워터밤이나 아니면 뭐 음.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는 이유가 음.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서 갔어. 그럼 딱 3명만 같이 이렇게 딱 차렷해 가지고 딱 놀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음. 막 놀다 보면 딱 부딪혔어. 했는데 어여쁜 아가씨야.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뭐 흘렸어. 응. 어떡하지? 제가 이거를 변상 이거 사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하고 있다가 응. 놀다가 이제 어디 뭐 푸드 트럭에서 만났어. 응. 제가 이거 하나 더 사드릴게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응. 그러면은 따로 또 나가 놀래.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할 수 있잖아. 너무 드라마 아니에요? 요새 이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없죠. 없어. 없는데 이 아저씨 이제 커피만 들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험부터 좀 재밌게 뭔가를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경우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가 20대 후반쯤 28쯤에 이제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 무빙워크 있잖아요. 무빙워크를 탔는데 앞에 여성분이 치마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오. 치마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혼자 계셨는데 무빙워크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툭 뚫리면서 치마가 찢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치마? 일본 분이셨어. 그래서 치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치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때 발견한 거야. 찢어져 있던 걸. 진짜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고. 그걸 모른다고? 대단하네. 거의 치파오 마냥 과장해서 무슨 일을 당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빨리 달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사이드워크를 끝나고 짐을 찾고 있었지. 짐을 찾고 있었는데 아까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래서 아까 그분이다 막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 가가지고 번호 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라인도 못 닫지 막 이렇게 했어요. 라인도 받았어. 네. 받았어. 응. 좋네. 라인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국제 연애 하나? 거기까지 갔다. 갔어요. 생각은. 그래서요. 근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래서요. 그 이후에 연락하고 좀 했는데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일본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분은 연락을 조금 늦게 한다. 좀 텀이 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대답하면은 밤에 대답해 주고 아침에 하면은 대답해 주고 그러고 막 이틀 걸릴 때도 있고 막 예. 그래가지고 뭐 사진 근데 또 사진 막 보내줘. 예쁜 사진 뭐 자기가 뭐 어디 뭐 먹고 있다 어디 예쁜 데 놨다 막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보내긴 했어요. 막 보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 예. 해가지고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뜸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식지. 아니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답을 줬는데 처음에 봤어. 답이 왔구나. 해가지고 잊어버렸구나. 벗고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했어.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때 다시 라인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본 건 아니고 그냥 들어가 봤어 라인을. 근데 그 안익십이 됐던 안익십이 됐던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답장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답장을 했는데 씹혔지.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미 본인이 씹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씹은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경험들이 재밌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아야 더 팟캐스트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더 재밌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뭐 네, 극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 회사 업무 때문에 촬영을 갔어. 근데 촬영이 이제 그 행사 스케치 촬영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촬영지에 그 행사를 지원해주는 알바하는 그 예를 들면 뭐 약간 얼굴 마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여성 이쁜 약간 요런 분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시키고 막 요런 거 하는 여자분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당연히 촬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굴 마담이니까 이렇게 막 인사도 하는 영상을 또 찍고 뭐 막 이런 거 찍었어. 근데 열심히 다 찍고 하는데 그날 또 편집을 해서 줬거든요, 담당자한테. 근데 담당자가 그 알바생들한테 그 영상을 다 뿌렸나 봐요. 왜 뿌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뿌렸는데 이 알바가 본 거지. 내 얼굴이 영상에 나오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날도 촬영하러 갔거든요. 딱 갔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요. 막 왜 제 얼굴을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화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고 한 20살 정도 20 넘었을 것 같아. 근데 귀여우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아이 뭐 이쁘신데 뭐 막 이렇게 하다가 3일 갔거든요, 촬영을. 친해졌어. 우리 이제 친구야. 약간 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게 막 얘기도 길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편하게 뭐 저는 촬영하다 이렇게 좀 뭔가 친구 같은 게 된 것도 있지만 어디 같이 저희 이렇게 출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냥 그게 너무 극적이지. 이렇게 어깨빵 했다가 이렇게 친해진 건 극적이지만 그냥 사진 찍다가 너무 멋지셔가지고 좀 옷 입은 것도 멋지시고 한번 찍어도 되냐 이거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좀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카페 사장님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그 지인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그런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 같아요. 저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라고 해야 되나 능청스럽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저분 그때 에피소드에서도 그 카페 사장님 분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요런 이제 능청스러운 성격이 어떨 땐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 선택적 이여가지고 그래요? 아인데.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죠? 까먹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트라우마 얘기하다가 이제 아. 어깨빵 얘기하다가 일본 분 나오시고 그렇게 또 간 것 같습니다. 네.そうですね.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이렇게 어렸을 때 꿈꾸던 연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현실 이제 맞이했을 때 차이점이라든지 음. 뭐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로망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양손 잡고 애 뭐 이렇게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랑 목욕탕 갔다가 뭐 아니면 좀 나른한 시간에 뭐 점심시간 이쯤에 이제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뭐 점심 먹고 그리고 뭐 나른하게 뭐 거실에 누워서 뭐 TV를 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따뜻하네. 예, 근데 따뜻하죠.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권태로울 것 같다는 거지. 그런 로망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좀 권태로울 것 같다. 그냥 혼자 살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랑 마음이 똑같은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권태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이 쭉 이어지면 권태로울 것 같아. 근데 그런 생활이 쭉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항상 매번 바뀌니까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아까 초반에도 이렇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뭔가 이게 편부모로 자라셨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 결핍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정된 그 따뜻한 그 분위기 뭔가 그쵸.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부모님 다 계시긴 하지만서도 또 그런 거 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예민하다라는 거를 20살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예민한 게 진짜 몸 감각도 되게 예민한 편이고 막 추우면 감기 걸리고 막 이런 거 막 되게 센시티브한데 그런 거 말고도 부모님이 계셔도 아버지가 진짜 너무 전형적인 옛날 그 딱딱한 아저씨 약간 그런 아버지예요. 요즘은 당연히 많이 바뀌시긴 했지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셔 가지고 그런 텐션들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옛날 세대 분이야. 그니까 지금 딱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뭐 찜질방도 같이 가 가지고 뭐 계란도 까먹고 우유도 먹고 뭐 요런 게 있었는데 그 막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생활권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런 뭐 같이 뭐 나 이렇게 뭐 놀이동산 가고 막 이렇게 들어 준 거 있었어. 근데 있었지. 예. 제가 진작에 원했었던 건 그런 거보다도 이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불효하고 있는 것 같네. 약간 그 저는 어떡해요? 아하이 또 쉽지 않은 얘기는 하죠. 근데 다르니까 아, 그죠, 상황이 그죠. 다르니까. 네. 근데 좀 음. 부모님한테 뭔가 더 원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약간 원망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떠한 상황일 때 내가 불만을 얘기할 때 그 불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뭐 우유 먹고 맛있게 놀게 재밌게 놀고 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싫어서 했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처음 가. 근데 남들 막 아저씨들 개 많은데 그냥 옷을 빨개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벗어야 돼? 내가 왜 내가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완전 다 노출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따뜻하게 그냥 안아줄 수 있었다. 뭐 여기서는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설명하면 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요렇게 했을 때 상처가 있으니 그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 따뜻하지 그쵸. 않았어. 난 강제로 끌려간 거야. 조 누가 가고 싶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맞아요. 아까 뭐 딥한 관계 부럽다고 하셨잖아요. 안 겪어 보셔 가지고 아마 이게 제 결핍 같아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좋은 면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로망? 예. 그죠. 예. 그래도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부모님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5번째. 부모님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나의 연애관에 미치는 영향 고민 좀 더 해 보셔야 아니 저는 네. 너무 염세주의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근데 또 캐릭터니까 그게 또. 아니 이 아저씨가 저를 저격하려고 이런 주제를 잡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인생은 고통이다가 깔려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뭐 살면서 그런 뭐 10대, 20대 때만 해도 그냥 뭐 연애하면서 이 사람과 정말 행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살아오면서 사회에 찌든 물을 좀 먹으니까 주변에 불륜도 너무 많이 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윤회라고 하죠. 나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정신병 그러니까 네.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뭐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난다. 태어난다. 뭐 이런 윤회의 고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 그래서 나는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뭐 굳이 연애? 너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기적적인 일도 있고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뭐 멍청한 선택도 하게 되잖아요. 진짜 남들이 보기에 저 새끼 왜 이래? 막 이런 선택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느낌이야. 그냥 음. 뭐 행동이나 말투에 이제 군더더기가 너무 붙어 가지고 음. 이게 깔끔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 혼자 살래요." 아니 근데 아 예. 그 경험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냥 나에서 그냥 끊겠다. 뭐 누구 만나서 결혼해서 어. 자녀를 낳아 가지고 이 음. 자녀한테 그 뭐 세상의 모든 뭐 슬픔 뭐 기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통 뭐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내 선에서 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하시던 거 중에 궁금했던 게 네. 그 뭐 내가 연애를 하고 누구 만나면 뭔가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 같다. 네. 그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그 요새 수영을 다니니까 음. 수영을 만약에 뭐 같이 가게 된다면 혼자 가면은 혼자 일정 잡고 혼자 그냥 가면 돼. 근데 뭐 어디 데이트를 하더라도 음음음. 뭐 "몇 시 괜찮아?" 그럼 만나. 만나서 "배고파? 뭐 먹을래?"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게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음. 게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이게 책임감이라고 그 책임감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되게 뭔가 안아주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저도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결핍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나 뭐 인종 욕구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모든 걸 끌어안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생각해. 그 이유가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누가 나를 음.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주렁주렁이라는 게 음음음. 말 그대로 이제 군더더기 말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혼자 하면 편한데 음. 저는 책임감을 떠나서 아아. 예 혼자 하면 편한데 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음. 뭐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아. 예쁜 말들 뭐 예쁜 행동들 뭐 나도 그렇게 뭐 연기하고 거짓으로 할 수 있지. 노력할 수 있지. 그지, 그지, 평생 그지.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있어. 어.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찮아요. 아니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알겠는데 네. 약간 그런 거를 쪼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편안한 나는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지 않고 나 있는 음. 그대로로서 그냥 내 삶의 편안함에 있어서 연애를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내가 잘 맞춰 주려고 노력하고 막 뭔가 맞춰 줘야 되고 이런 게 쪼끔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귀찮고. 근데 예.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누나를 추천을 어. 그러니까 누나가 근데 저도 네. 누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누나 같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둘 다 너무 20 대여서 가지고. 음. 근데 누나 한두 살이라도 누나면 그래 누나로서 챙겨주는 텐션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에서 느꼈을 때 딱 '내가 약간 안아지고 있구나.' 오. 그게 되게 이상하게 뭉클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어. 얘기 들으면서 상상을 해 봤는데 울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막 나보다 어린 애들 칭얼대면 받아줘야 돼. 울면 안아줘야 돼. 그런데 누나를 만나면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좀 생활력 강한 그러니까 꼭 생활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생활력 강한 어떠한 여성분을 음. 만난다 하면 내가 여기에 약간 업힐 수 있는 텐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생활력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뭔가를 헤쳐나가고 내가 멱살 잡고 캐리하겠다라는 텐션이 있는 여성분을 음. 만나면 그게 내가 나 약간 끌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안겨지고 음. 싶다. 약간 이 텐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딥하게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누나를 만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맞아. 되게 이게 새로운 경험이실 것 같아. 어. 왜냐면 되게 뭔가 책임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귀차니즘이. 어. 왜냐면 챙겨줘야 되지. 그러니까 집 바래주는 거 똑같아. 저도 집 바래 누난데도 바래다 줬어. 근데 그게 뭐 힘들긴 했지만 저는 뭐 귀찮기도 했지만 그냥 지금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예 하기 싫고 귀찮고 이게 세니까. 근데 애초에 필요 없다 그러면 나이스한데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어차피 여기서 데이트하고 집 각각 가야 되고 가서 연락하자. 뭐 이렇게 편하게 이미 연애 많이 해봤고 뭐 각자 삶 있고 그런 상태의 누나고 오늘 뭐 먹을래? 이러면 오늘 이거 먹자. 누나가 사줄게. 내가 할 게 없네? 약간 개이득이잖아. 약간 편안한데? 약간 안기고 싶은데? 야, 요럴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것 같은 거야. 누나 만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 그래 이제 들어봤는데 약간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약간 환상 속에 있는 그런 환상 속에 그 사람 얘기한다? 같은 그런가? 근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약간 당연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00%는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누나여도 누나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있지. 또 연애하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앵기고 하는 그런 텐션이 나오기 마련이긴 한데 그거를 한두 번은 느낄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얘는 어린애느냐 이런 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100%는 없어요. 근데 저도 누나를 만나본 경험상 그 누나도 되게 뭔가 애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뭐 누나긴 하지만 우쭈쭈 해주고 같이 이렇게 놀았지만 중간중간 갑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 상여자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나보다 어린애 만나거나 좀 이게 그런 애를 만나면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야. 그냥 내가 챙겨주는 애고 내가 잘해주고 만나면 좋은 거고 이런데 뭔가 나보다 어른스러움이 있고 자신만의 생각이나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면 되게 느껴요. 되게 나보다 윗사람이다. 그게 좀 경험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40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록이잖아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좀 리더십이 좀 있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한 살이라도 근데 솔직히 캐릭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 애기 같은 캐릭터도 있고 어른스럽고 되게 강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찌 됐건 이 주제까지가 이제 요 스토리에 끝나는 거죠? 에피소드의 벌써인가요? 끝이죠. 벌써 마지막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재밌었습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결핍을 알아봤고 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아쉽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이번 에피소드만 여기서 끝인 거고 다음 에피소드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제가 생기면은 다시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끝.